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스마트 경영력 이비즈니스 5주차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비즈니스의 응용 사례인 금융산업에서도 이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네요. 자, 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금융사업의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적용돼서 진행되고 있고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큰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이겠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졌는지 여러분들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그리고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그리고 핀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 스마트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전자금융이라고 말과 함께 일렉트로닉 뱅킹이라는 말과 시작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CD, ATM기에서 돈을 뽑고 텔레뱅킹을 쓰고 PC뱅킹, 인터넷뱅킹 등 우리가 전자된 매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전부 다 전자금융, 그리고 지급 결제까지 가능하다면 전자금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 전자금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넷 뱅킹은 여러분들 사회 전자금융 내에서도 가장 큰 범위를 잡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뱅킹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멀리 있어도, 은행에 가지 않고 멀리 있어도 각종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시간과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게 되면서 뭐 우리가 자주 하는 계좌 조회라든지 이체, 대출 이런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이 인터넷 뱅킹을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모든 금융 서비스를 지금 온라인화 하는 중이고, 요즘은 뭐 자산 관리라든지 전자고지, 전자납부 이런 것들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납부라든지 전자고지 등을 매우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앞에서 있는 표를 보시면 표 4- 책에서는 표 4-1 내용과 같은데요. 우리가 국내 뱅킹 자동화 단계까지 해가지고 지금의 단계를 쭉 나타냈고요. 기존에는 CD ATM기를 통해서 자동화를 저희가 업무를 구축하고 온라인화까지는 어렵겠지만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CD ATM기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말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CD ATM기, 그리고 홈뱅킹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가장 초기 모델이 나왔고, 우리 전화, 문자 이런 것들로도 뱅킹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3단계 우리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가능하고 전자화폐라든지 온라인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모바일 뱅킹까지 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많이 발전시켰어요. 거기다가 시스템 자체도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융자 결정을 하거나 이런 전략 정보 시스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금융 덩기가 매우 높아졌죠. 거기서 4단계,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 요즘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뱅킹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듯이 계좌 조회, 뭐 신규 뭐 각종 은행 업무 처리가 생활 밀착형으로 여러분들 서비스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스마트 태블릿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통신회사가 은행 어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은행은 은행 업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거래 비용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뱅킹은 시간, 장소 제약 거의 없죠. 거기다가 새로운 기술, AR, VR 이런 것들 위치 기반 기술까지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왔나? 라고 싶을 정도로 뭐 예시안을 보시면서 좀 더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쓰시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이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뱅킹에 이런 전자금융에서의 인터넷 뱅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뱅킹의 개념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인터넷 뱅킹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기업인항이라든지 신한은행 이런 데 홈페이지 접속해서 앱으로 접속하든지 앱은 모바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 PC 기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된 금융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인터넷 뱅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터넷 뱅킹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사용하시던 전자금융 채널들보다는 고도화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하나의 채널적으로 보시면 이 금융 채널로 보시면은 접속 매체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고요. 처리 비용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비용이 싸지니까 비용이 절감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거기다가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익원도 새로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수익 구조 자체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의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이 인터넷 뱅킹이 이렇게 좋은데 왜 등장하게 되냐면 은행은 가장 많은 고객이 있어야 되고 가장 많은 계좌가 있어야 되고 가장 많은 점포가 있어야 되고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은행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계좌가 많아야 되고 고객도 많아야 되고 점포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뱅킹 업무가 요구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거래가 확산되었고 창구는 혼잡해지고 고객 불만은 가중되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자화폐는 전자거래가 많이 생겼죠. 우리 온라인으로 해서 쇼핑도 하고 구매도 하고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해한 거죠. 거기다 전자화폐도 보편화되고 있고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통신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터넷 결제 서비스 업체, 신용카드 회사들이 은행에 안 가도 얘네들이 다 해주는 거야, 전자거래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없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비은행 기업들이 은행의 경쟁자가 됐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인터넷이란 저비용 채널을 이용해서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65일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모든 금융권의 인터넷 뱅킹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뱅킹이 추진되려면은 이런 은행의 특성들, 고객들, 계좌들, 점포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인터넷 뱅킹이 나왔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들이 표준화돼야 되고 자동화돼야 되고 탈창구화돼야 되고 유통 채널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인터넷 뱅킹이었다는 거죠. 이런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이체, 확인, 계좌 확인 이 정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계좌 관리는 물론이고 자금 이체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돈 보내는 거 있죠?
거기다가 온라인 결제, 과금, 여러분들이 자동 결제하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 고지, 지금 청구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온라인 대출 서비스, 펀뱅킹, 그리고 고객 관리, 거기다가 은행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도 판매가 가능해졌어요. 거기다가 고객 만족 컨텐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은행 뱅킹 들어가시면 마이 서비스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자 핫팩 이름까지 지금은 가능하죠. 전자 지갑 결제에서 뭐 KB페이, 쓱페이, 뭐 은행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각 은행마다 페이가 다 또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게 인터넷 뱅킹의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인터넷 뱅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 이런 인터넷 뱅킹이 왜 유용한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고객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고객 측면. 고객은 인터넷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어때요? 은행에 가지 않고 집, 사무실, 세계 365일 24시간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죠. 이 서비스가 확장돼서 여러분들이 더 편안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 여러분들은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하고 뭐 보고 페이지 넘기는 것들은 전부 다 로그 기록화돼서 다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의 대상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맞는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구색을 갖추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온라인에서는 가능하니까. 그리고 고객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사실 지점 설치 비용만 해도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획기적으로 줄었죠. 운영 경비 줄죠. 그래서 그거 줄여가지고 고객한테 더 금융정보 더 좋은 거 주면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 어디든지 사실 해외도 가능한 거죠. 해외 지점 만들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은 영업망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좋고 고객 입장에서 너무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나 불안감을 가질 거예요. 뭐 농협 한 1년 전에 있었죠. 농협 인터넷 뱅킹 유출 사례해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소비자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없애주도록 하는 게 은행의 이 보안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가 해킹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이버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킹 사고의 위협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작은 금액일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큰 금액일 때는 이거에 대한 맹점이 많아요. 해킹 사업 위협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보안 작업을 철저히 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안 작업 철저히 했고 금융사고 위협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의 모든 사고 책임은 사실 은행 측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명시할 예정이 없고 명시돼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 고객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냐라고 말했을 때는 고객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아니면 내가 비밀번호를
내 컴퓨터 위에 적어놨어. 그럼 관리 소홀한 거죠. 그래서 도용 당했을 때. 그리고 내가 돈이 빠져나간지도 몰랐어. 그러면 알고서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비자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이 출현하고 있고,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 비즈니스가 너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이걸 더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뱅킹 안 쓸 거예요. 무조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뱅킹이 생길 수 있는 충격이라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잡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기본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금융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 정보 보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행에 들어가면 방화벽 설치, 바이러스 툴 설치, PC 점검, 키보드 입력값 강화, 인증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깔리죠. 사실 이게 고객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이게 유출되면 자기 잘못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제로 설치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렇게, 은행 외부에서는 이런 것들로 더 보안을 강화해 주는 거고요. 내부에서는 이런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뭐 직무를 분리한다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변경을 통제해 가지고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고 담당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뭐 일괄 작업할 수 있도록 모든 표준화된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잘못된 페이지라든지 형태가 이상한 페이퍼가 들어왔다면 문제가 생겼다고 표현될 수 있게 하는 일괄 작업도 진행합니다. 거기다가 암호 프로그램이라든지 키 관리도 매우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멀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멀티 서비스라는 게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동화상이죠. 동영상 화상, 이런 것들도 멀티 서비스의 개념인 거예요. 음성 지원, 여러분들 은행 하는데 음성 지원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잠재고객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동화상이라든지 음성 지원을 통해 가지고 고객층의 저변층을 확대시키거나, 이런 살아있는 움직임을 줘가지고, 느낌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거나 화상을 보여주면 서비스할 때 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은행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챗봇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채팅을 해주는 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봇이 채팅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24시간을 다 해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클릭하면 그 답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다 이야기해낼 수 있도록 채팅 형태로도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클릭 앤 클릭 형태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뱅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노력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뱅킹이요. 인터넷 뱅킹보다 이 19년 보시면, 19년 10월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최신의 자료인데요. 인터넷 뱅킹이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모바일 뱅킹은 그 내부에서 퍼센테이지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뱅킹이 이 스마트폰이 너무 급격하게 보급되니까 모바일 뱅킹의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이미 PC 뱅킹으로 하던 사람들이 고객의 대부분들이 모바일 뱅킹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 빨라질 거예요. 이 속도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업무를 모바일 뱅킹으로 봅니다. 인터넷 뱅킹 거래 건수의 거의 61%를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고 있고, 근데 거래 금액별로 보시면 아직은 모바일 뱅킹에선 주로 소액 거래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뱅킹의 현황이 이렇고, 이 모바일 뱅킹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 개념부터 보자면, 모바일 뱅킹은 쉽게 생각해서 무선, 여러분들이 와이어리스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온라인 접속되어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 거기다가 세 번째 뱅킹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선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개인 나 혼자 거기다가 이동 중에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편리하게 된다 라는 개념에, 거기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자동으로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기다가 그걸 개인적으로 가능하고 이동 중에도 가능하고 편리하고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고 자동화가 가능한 뱅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금융 거래도 제공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모바일 뱅킹에서 지금 어떻다? 스마트 뱅킹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바일 뱅킹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고, 이 뱅킹 앱은 뭐 한 가지 종류로 다 된 것도 있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KB에서 국민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KB 앱, 그다음에 뭐 스마트리 뭐 이렇게 해서 앱만 뱅킹 앱만 뭐 몇 가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에 있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화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아요. 거의 인터넷 뱅킹과 거의 같고요. 예금 계좌 확인, 대출, 신용, 현금, 펀드, 외환, 보험, 증권, 공과금, 거기다가 영업전조의 콜센터까지 좀 더 많은 영업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뱅킹은 예전에는 뭐 금융 IC 칩을 핸드폰 안에 심어갖고 하거나 유심 칩에 인식시켜 하거나 뭐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VM 방식으로 많이 제공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에서 보셨던 앱스토어 방식으로 진행해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수 있게, 바로 실행하실 수 있게 뭐 다른 것 없이 해놨죠. 그래서 스마트폰 거래 비용이 거의, 스마트 뱅킹에 대한 거래 비용은 거의 여러분들이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이니까. 이 모바일 뱅킹을 사실 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뭐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에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 왜냐하면 은행 업무가 자동화되니까, 은행 비용 자체가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점포 운영에서 여러분들 은행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 고용해야 돼, 경영 비용 써야 돼, 거기다가 서비스 비용 지불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붙어 있나요? 기술자만 붙어 있잖아요. 한 명당 한 명인가요? 수천 명당 한 명, 수만 명당 한 명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분석에 의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기존 점포 창구에서는 거래 한 건당 1달러 비용이 든다고 기업은 판단하고 있고, 모바일 뱅킹 이용하시면은 1센트밖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은 거래 비용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이 경쟁력 확보는 모바일 뱅킹이 없으면 이 금융시장 경쟁력이 없어질 정도로 이 업무 영역에 대한 제한이 엄청나게 확장된 거죠. 업무 영역 제한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도 그렇고 기존의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이 모바일 뱅킹을 업무의 확장성을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특히 글로벌화 되면서 이게 경쟁력 확보의 가장 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수익 증가입니다. 기존에는 4시 이후에 5시 이후면 철문이 내려갔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24시간 거의 전부 여러분들이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여러분들 뭐 새벽에도 쇼핑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고객 접점의 확대라는 거죠. 예전에는 PC가 있어요. 인터넷 뱅킹 시대 PC 있으면 어떻게 접속할 수가 없었어요. PC 없으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있으면 여러분들이 리얼타임 거래가 된다. 바로 실시간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뱅킹이 여러분들이 점점 더 쓰게 만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편리한 모바일 뱅킹도 보안 이슈는 있다는 거죠. 이슈는 있어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거나 악성 코드에 노출되면 PC보다 좀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사실 모바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24시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PC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스마트폰 자체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모든 거의 여러분들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분실하거나 돈 안 되면 어때요? 이제는 막막할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없으면.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보안 이슈가 있는 거는 이 공인인증서 스마트폰에도 사용하게 했었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이런 뭐 패턴 인식 이런 것들로 관리 비용을 사실 증가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을 다시 했거든요. 여러분들 PC에서 쓰던 그런 인증 방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다 새로 개발해야 돼요. 왜냐면 운영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르니까요. 구글 방식, 구글 OS 안드로이드면 구글 OS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애플이면 iOS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런 공인인증서에 불편함이 증가하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인증 간소화 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죠? 이제 공인인증서 이미 폐지됐고요. 2월 20일인가 아예 폐지됐어요. 공동인증서라는 명의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없어도 이제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인 인증이라든지 공인 인증을 대신하는 새로운 많은 인증 사례가 나왔죠. 텍스트 인증이라든지 바이오 인증이라든지. 그래서 원래 공인 인증서랑 사설 인증서랑 많이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공인 인증서보다는 공인 인증서의 불편함들이 많이 드러났죠. 공인 인증서가 많이 불편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인인과 비공인에 대해서 구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공인 인증서라는 게 공인된 인증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된 인증서가 비공인된 인증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지고 사설 인증서도 다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설 인증서가 경쟁한다는 자체는 소비자한테는 매우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까지 돼요?
요즘 뭐 카카오페이 인증, 토스 인증, S텔레콤 인증, 패스 인증, KT, LG, U+, 패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참 생긴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되는 거죠. 사설 인증들이 공인 인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간편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겪어낼 시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의 한 자리에 있는 건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핀번호, 생체인증, 스마트폰, 패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발전됐고 요즘은 어때요? 그 운전면허증 어디에 넣습니까? 핸드폰에 넣을 수 있다라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시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